공룡지구를 여행 중인 로버트 케네디 미국 법무장관이 지난 1월 18일 밤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수호한다는 것은 자유인의 의무라고 말하고 자유세계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서부전선으로 공산군과 맞서 자유의 초소를 지키는 한미 일선장병을 위로 격려했으며 19일 오후에는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최근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케네디 장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전통적인 한미 간의 유대 강화와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용 여사는 케네디 장관 부인 에셀 여사와 함께 별실에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1월 16일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30년을 한결같이 사고 없이 운전해온 무사고 모범 운전사 25명에 대한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자랑스러운 운전사들은 인기배우 도금봉 양과 최난경 양으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았으며 교통 순경들로부터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의 주인공 모범 운전사들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1일 교통순경이 되어 교통정리도 했는데 교통순경들의 고충을 비로소 알겠다는 이들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표창을 받은 서울의 조창선 씨는 오늘도 운전대 앞에 앉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차 조심, 차는 사람 조심, 모두 조심합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들어 첫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작년도 수출 실적을 분석 검토하고 금년도에 종합진흥시책을 확정하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장의와 기술 혁신으로 금년도 10억 달러 수출 목표를 꼭 달성하자고 강조하면서 외자대부나 내자 지원 등 수출 지원 방안을 각 부처가 1사분기 중에 협의 완료하고 월간 수출 계획을 그달 안에 초과 달성해서 연말에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화도와 육지를 잇는 강화교가 개통을 보았습니다. 김포군 성내리에서 강화군 갑골리까지 바다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지난 65년에 착공해서 4,940톤의 시멘트와 1,131톤의 철근을 들이고 22만 8천여 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만 4년 6개월 만에 완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리가 가설된 이곳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최고 8m의 거센 물살로 보기 드문 난공사였는데 우리나라 기술진이 처음으로 시도한 압축 공제식 다리 교각기 조공법으로 세웠습니다. 지난날 얼어붙은 이 강을 나룻배도 건너지 못해 해동을 기다리던 섬마을 사람들과 짐을 실은 화물차들에게 다시 없는 기쁨을 안겨준 이 다리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긴 다리로 길이 694m, 높이 10m로 준공돼서 이 지방의 특산물인 인삼과 화문석 그리고 현직물의 발로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 한 여기는 서해안 안면도 연육교 공사 현장입니다. 충청남도 서산군 남면과 안면도를 잇는 연육교로서 이 다리의 길이는 208m, 너비는 7.5m로 육지와 섬마을을 연결하게 됩니다. 만조대 수심 16m나 되는 이곳에 6개의 교각을 세워서 트라스기로 가설될 이 엄청난 공사는 지난 1966년에 착공해서 현재 70%의 작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서해안 종합개발에 힘입은 이곳 안면도 3만여 주민들은
배를 이용해 수송하던 지난날의 불편과 해상 사고 등이 이 연육교가 가설됨으로써 없어지게 된다고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나와 지켜보면서 70년대에 올 번영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설빔으로 차려입은 가족들은 고궁등을 찾아 각종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도심의 거리가 텅 빈 채로 남은 가운데 2천만이 넘는 수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한꺼번에 밀려드는 귀성 차량의 교통소통을 돕기 위해 서울 인근의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등 관계기관에서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비상근무에 임해서 예년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로공사와 치안당국은 휴일도 없이 오히려 더욱 많은 인원이 휴일 근무를 했고, 특히 6만여 명의 경찰 공무원이 연휴 교통과 치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원식 국무총리는 비상근무 중인 서울시와 경찰청, 서울역 등을 돌아보고 각종 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된 연휴 기간에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은행에서도 현금 보관 업무를 했으며 전국의 주요 병원들도 응급실을 운영했고 약국은 구별로 문을 열었습니다. 구로공단 등 공업단지 근로자들은 설날 연휴를 맞아 대부분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출업체에서는 설날에도 일손을 놓지 않고 생산을 늘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도 근로자도 망한다는 공통인식 아래 최선의 길을 찾은 업체에서는 설날 연휴 기간에도 정상 근무를 하면서 다시 뛰자는 근로 의욕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과는 달리 성서의 글자로 된 진귀한 예수의 초상화를 여러분과 더불어 감상하고자 합니다. 이 성화의 작가인 이광혁 씨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44년 어느 날 평양에서 예수의 초상화가 점으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힌트를 얻어 점 대신에 성서의 글자로 초상화를 그려보고자 꾸준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일제와 공산 치하에서 종교 탄압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하여 오다가 일사후퇴시 월남하게 되자 다시금 일을 시작해서 길이 30cm, 폭 25cm의 초상화를 한글과 영어 글자로 된 마태복음, 순 한글로 된 요한복음 등의 초상화를 만들었으며 금년 1월에는 83만 8,080자, 18만 1,553단어로 된 신약전서의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울산공업센터의 정유공장의 완성 가동을 앞두고 1월 22일 울산만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52,000kl의 원유가 들어왔습니다. 원유는 계속해서 한 달에 2번씩 들어올 것인데 생산 능력으로 보아 1회 선정량은 16일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 정유공장은 완공 예정보다 2달이나 앞당겨 12월 17일에 준공을 받는데 이 공장은 하루 평균 3,180kl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월 15일부터 시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중요 제품을 살펴보면은 휘발유, 솔벤트, JP4, 석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프로판가스 등 10여 종류를 생산해서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라도 부안군 동진강유역 일대에서는 댐 건설과 간사지 개간 등 대규모의 종합개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한 전력의 발전과 농토의 확보, 관계 개량 등 우리의 아쉬움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토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진강 지역의 대규모 간사지 매립 공사는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사는 동진강 유역을 큰 제방으로 막아서 30.2평방킬로미터의 새로운 농토를 만드는 한편 발전 시설을 갖추어 연간 16,000kW의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이 공사는 간사지 30.2평방킬로미터의 확보를 위한 9,400m의 둑을 쌓아 올리는 공사로서 착공 9개월 만에 제1차년도 사업인 4,000m를 완성시켰는데, 나머지는 금년 내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장충산 언덕에 건립 중에 있는 자유센터는 국민들의 정성 어린 모금과 23개 회원국 독지가들의 성금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연내 개관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면 자유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양력설에 밀려 구정 또는 민속의 날로 불려오던 설날이 92년 만에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사흘 동안의 연휴가 됨에 따라 차례 음식과 놋그릇, 한복가게 등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가족들의 설빔을 고르려는 주부들이 몰려들어 부산한 대목을 지냈습니다. 남성용 한복 주문이 많았고 자녀들의 때때옷을 마련하려는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조상들께는 감사의 차례를 올리고 부모님과 어른들께는 세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풍습에 따라 고향을 찾는 이들 역시 엄청난 인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한복을 어린이들에게 입혀서 민족의 긍지를 살리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서원국민학교. 어린이와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정해 한복 차림으로 등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고모신이 사라진 지는 오래여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으나 지난 봄부터 학교 경영 우수 사례 발표를 위해 전통예술교육으로 한복 입기 운동을 펴온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태님을 메워주며 한복 입는 법을 가르칠 때 교사들은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면서 앞으로 한복 입구와 예절 교육을 계속해 어린이들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확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0여 년) 만에 이름까지 되찾아 사흘 연휴로 즐긴 설날. 거리의 가게들이 거의 철시한 가운데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이 크게 돋보인 명절이었습니다. 문중의 종가에서부터 보통 가정에 이르기까지 돌아가신 조상께 대한 감사의 예절이 거행됐는데, 독립지사 일송 김동삼 선생의 만마누리와 손자 등 일가족도 만주 생활 77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첫 번째 설 명절을 쇠며 정성껏 차례를 올렸습니다. 한편 살아계신 우더른께는 세배를 드리며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에 걸쳐 설날을 잊고 지내온 탓인지 한복 입는 것이 서툴고 절하는 예법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배를 드릴 때는 일단 앉은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반절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시 찾은 우리의 명절, 설날은 절기상으로도 입춘과 이어있어 새해의 시작과 더불어 봄의 동경을 느끼게 합니다. 예로부터 제례나 혼례 또는 손님 대접에는 우리 한과가 으뜸이었습니다.
참깨나 들깨, 흑임자 등을 볶아 연물에 섞어서 밀대로 밀어 만들어내는 엿강정과 다식 등의 각양각색의 우리 전래의 과자들. 찹쌀을 불려 술과 집청꿀로 반죽해 고무를 묻혀 만드는 유과는 입에 넣으면 바삭하게 부서지면서 사르르 녹는데 그 매력이 있습니다. 추울 때 즐겨 만드는 이런 과자들은 특히 설날 세배하러 오는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1월 6일부터 덕수궁 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견도 전시회를 1월 16일 친히 관람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화가들이 출품한 19점의 작품을 모아놓은 이 전시회는 개의 해인 무술년을 더욱 장식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신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그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면서 박물관 내에 있는 불상도 두루 살펴보셨습니다. 국내외에 큰 관심을 모은 가운데 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낸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해외 추가 파견에 관한 동의안을 가 106표, 부 11표, 기권 8표로서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자유월남에 새로 정규군 2,000명을 파견하기로 확정된 것인데 이 파견군은 주로 공병과 수송병 등 비전투부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월남 파병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홍정철 공보부 장관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 남의 도움만 받던 비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국제적 무대에서 일단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전진적 자세를 취해야 될 때가 왔다고 강조하고 월남의 자유투쟁에 참여한 것은 적게는 우리의 국가 안전과 적극적인 반공투쟁을 강화하는 길이며 크게는 자유세계의 대공방위전선을 정비 강화하고 자유의 봉사에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영예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또 하나의 관문인 제2한강교가 1월 25일 역사적인 개통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당산동 사이의 한강을 횡단하는 이 다리는 총 연장 1128m에 폭이 18m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앞으로 경인지방을 비롯한 미개발지구 발전에 이바지할 이 다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와 수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을 받았는데 김포공항, 영등포, 인천 방면에서 서울의 도심에 이르는 거리를 3km, 서부전선에서 영등포 사이의 거리를 6km나 단축시켰고 제1한강교의 교통량을 약 40%나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통된 첫날 밤을 맞으며 휴양한 수운등에 비친 이 다리는 이 나라 앞날의 힘찬 발전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경을 넘은 사랑의 손길로 미국에 건너가 개안 수술을 받은 김종숙 양이 광명을 찾은 두 눈을 반짝이며 지난 1월 9일 귀국했습니다. 김종숙 양은 마중 나온 어머니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고 가족들을 알아보자 보이는 게 꿈만 같다면서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여장을 푼 김양은 오랫동안 잃었던 광명을 찾은 기쁨을 동생들과 나누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거리 구경에 나섰는데 상가의 진열장에 있는 상품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한민족의 피를 타고나 세계 프로레슬러의 왕자로 군림했던 닉도상은 한 청년의 칼에 찔려 치료를 받아오던 중 작년 12월 15일 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도쿄에서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링의 왕자를 고별하러 몰려든 1만여 명의 팬들이 참석했습니다. 16살 때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씨름과 프로레슬링으로 전전한 지 30년 만에 세계 프로레슬러가 됐으며
그는 힘뿐만 아니라 사업 능력에도 출중해서 일본 유수의 갑부로서 수완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제 유명을 달리한 고인 영전 앞에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서울 동대문 밖에 거대한 실내 스케이트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실내 스케이트장은 가로가 28m, 세로가 58m로서 국제 규격에 맞는 링크로 되어 500여 명이 들어가도 불편이 없이 얼음을 탈 수 있으며, 또한 이 스케이트장의 특징으로는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얼음을 탈 수 있어서 스케이터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경원 식물원. 온실 속에 들어서면은 유리창 밖에 찬 날씨를 비우는 듯이 한낮 포근한 봄 날씨입니다. 푸른 잎사귀를 활짝 펴고 우거진 초목들 중에서도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레몬과 바나나는 온실을 찾아드는 손님들의 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의강, 히비스카스, 동백 등 아름다운 꽃들이 제각기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양 활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부독일에 수둔하고 있는 미 제6 보병연대에서 명예제대를 한 곰이 미국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테디 비어 2등등이라고 불리우는 이 곰은 그동안 미국 병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미국의 동물원으로 가기 위해서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배 위의 모든 것이 테디 비어 2등병 눈에는 매우 신기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파리의 거리 샴푸엘리제에서 호화찬란한 일대 춤의 향연이 각계각층의 귀한 손님들이 모인 가운데 그 막을 열었습니다. 윈저 공작을 비롯해서 미셸 몰간, 특수염으로 이름이 높은 샬바토르 달리, 그리고 모리스 슈바리에 등 여러 귀빈들도 이 제전에 참석했습니다. 파리가 아니면 구경할 수 없는 이 향연은 화려한 파리의 하룻밤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화려한 스케이트복의 패션쇼가 록펠러 센터에서 개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스케이트의 여왕으로서 이름이 높은 쉘라 말다니 양이 화려한 복장에 어울리는 묘기를 연출해서 수많은 관중들을 황홀케 했습니다.